기침이라는 과정은 우리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공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입안의 인두 그리고 후두를 거쳐 기관지로 내려가게 되고요. 기관지 내부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자면 가래를 모아주게 되는 우리가 섬모라는 이게 빗자루 역할하는 털이 있고 그 위를 점액이라는 수분이 덮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이 털을 덮고 있는 물의 양이 많아야 되세요. 그래야만 먼지나 가래가 들어오면 점액 위로 부드럽게 흡착이 된 다음에 부드럽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점액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끈적끈적한 형태로 바뀌게 되세요. 우리가 그 좀 뻑뻑한 스파게티나 짜파게티 형태를 생각하셔도 되고 콧물 대신 코딱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섬모라는 곳에 자극을 주게 되고요. 이 섬모 아래쪽에는 이 기침 수용체라는 게 가지게 됩니다. 즉 기관지 내에 어떤 이상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뇌에 있는 이 기침 수용체로 이렇게 기침을 인지하는 신경물질로 전달하게 되고 이제 내 몸에게 털어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주제의 제목이었지만 기침을 참기가 힘든 거세요. 이렇게 꼭 기침을 참아야 되는 뭐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다거나 수업 시간에도 기침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세요. 기침과 사랑은 참을 수 없다. 맞아요. 딱 뭐가 얹혀가지고 한 5일 동안 죽다 살았거든요. 그 병원에 갔더니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장기가 저기 돼가지고 지진하는 것처럼. 등산 갔다 보면 다리에 이렇게 알이 배듯이 장기도 이게 저기 돼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침들이 정말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한의원을 만성화되면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기침이 3주 이상 낫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런 경우죠. 이제 기침을 반복돼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나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이런 기침은 나오고.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호흡기라는 게 약해지는 초반에는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점액 섬모 청소 기전이 약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래가 생기거나 이물감이 생기면 목에 달라붙고 이것들이 불편감을 자극하고 기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 호흡기의 면역이 약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만성화돼서 구조적인 변형,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 같은 이미 변형을 일으킨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병으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검사할 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침을 반복할 때 이게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작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릴 부분은 이유 없는 기침은 없다. 이유 없는 기침은 없다. 기침을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을 제가 크게 한 4부류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유아 소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그러냐 기관지 구조 때문이거든요. 우리 기관지라는 건 굵고 파이프에 힘이 있고 이런 게 좋은 건데 아기들은 아직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관지가 다 자라나지를 못한 상태예요. 즉 기관지가 좁아져 아직은 좁다는 거죠.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나 비염에 앓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때 생긴 가래나 콧물들을 빨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힘 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많이 내요. 시간만 다시 한번 보시죠. 진짜 잘하시네요. 많이 드시네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훌쩍이는 정도죠. 콧물을 자꾸 빨아먹게 되는데. 저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 답답하면은 엄마처럼 이렇게 해봐. 왜냐면 너무 못하지, 못한대잖아. 네, 못하더라고요. 애기들은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를 빨아먹는 행동이 힘 있게 빨아서 배출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안 돼. 코 고비동의 고일뿐만 아니라 충농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음압이란 걸 빨아당기게 되면 코 구멍이 점점 좁아지세요. 아, 진짜요? 그렇죠. 불면 양압이 걸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빨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애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콧물 뒤로 넘어가서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천식으로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 모세기관정 같은 경우도 발생해요. 홍현희 씨 우리 학교 다닐 때 수건을 달아줬거든요. 하도 콧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들마다 맨날 누런코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하잖아, 남자애들. 그래서 그걸 또 빨아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콧물이 진짜로 흘리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빨아먹었어요. 콧물 먹어도 괜찮은 60년대에 거예요? 그랬었어요. 요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바이러스 잘 오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들의 이목 때문에 아기가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잘 풀어내질 않아요. 부끄러운 이게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콧물 빨아먹어도 괜찮아요? 콧물을 차라리 되지. 빠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배출하는 게 좋죠. 안 좋은 거니까. 두 번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어르신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폐렴이 세계 사망 위험률 4위에 해당되는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쉽게 걸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폐렴이. 근데 나이 들게 되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흡기도 늙기 때문이에요. 맞아. 예,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화장품의 기능이 보습제 이렇게 하고 팩을 바르고 이러는데 피부는 이렇게 바깥의 도움으로 직접적으로 보습이 가능하지만 기관지는 우리가 그런 도움으로 보습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기관지를 정상적으로 보습하는 건 치매 역할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입이 쓰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백태가 낀다 이런 말. 그게 맞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기관지의 점액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세요. 혓바닥에 백태 끼는 게요? 그렇죠. 점액 분비량이 줄어들고 말라붙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구취나 이런 몸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관지에도 똑같은 형태로 끼기 때문에 몸이 너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훈증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수증기. 예, 수증기라. 이제 호흡기가 제일 불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점액 분비량도 좋고 땀도 잘 나는 분들은 먹은 물이 피부로 잘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평소에 이제 뭐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병이 당뇨가 있거나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고령이면서 운동할 일도 없었고 체질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먹더라도 방광을 거쳐서 홀만 자주 보러 가지 즉 화장실만 자주 간다고 말을 하지 내가 원했던 부위인 호흡기 점막으로 물이 잘 오질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효율이 떨어지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관지 상태가 평소에 건강한지 좀 허약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준 선생님? 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기관지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기침 수용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기침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관지를 불편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걸 울리면서 자극이 되는데 우리 목젖 아래 부위가 한방적 천돌혈이라고 하는 여기 폭 들어간대요? 그렇죠. 예. 간혹 이제 기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세요. 여기가 뭐가 걸려 있는 것 같다. 간질간질하다. 여기 주로 목젖 아래서부터 5cm 가량이 많이 그런데 기관지가 예민해지는 분들은 여기 부분을 자극을 하면 기침을 하세요. 그래요? 예. 그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목을 꾹 눌러서 이렇게 음성이 바뀔 정도 눌러도 버텨내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이제 기관지에 우리가 선모라는 게 팽팽하게 있어야 되고 보습작용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보습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선모가 이렇게 마치 떡진 머리처럼 젤을 바르고 나서 빗지 않은 이제 머릿결처럼 이렇게 엉겨붙은 분들은 거기를 누르면 이제 기침을 하게 되세요. 저는 지금은 제 힘으로는 아니 괜찮은데 여기 목젖 있는 근처래 여기. 요런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바로 나와. 바로 나오는데 마사지 받으러 가면 이 목주름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사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해줄 때 갑자기 기침을 얼굴에도 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건 민망하지만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사지사가 뭐 사실 이렇게 하지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살짝 하는데도. 터치하는데도 아니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목을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목을 이렇게 펼쳐서 쭉 뻗친 상태에서 만지면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제가 천돌혈을 만져볼 때 우리가 꼭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회의할 때거나 이제 그때 높은 확 나오죠. 상관인가 있을 때. 근데 천돌을 만져서 이제 바로 기침이 터지는 분들은 그 상황을 거의 못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자극을 조금 하면 이시은 씨도 이시은 씨도 한번. 이진님은 아까 제가 보니까 호흡이 실제로 약해서 죄송해요. 아 진짜? 만지자마자 기침을 터지는 분들은 더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근데 이물감 정도 이렇게 기침을 하진 않은데 뭔가 불편한 분들은 여길 만져주게 되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감작 효과라고 예민한 부분이 느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만져주는 게 좋으세요. 마사지를 해주면 해줘도 괜찮겠네. 두 번째는 이제 혀를 보는 거세요. 혀? 예, 혀. 아까 제가 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건강한 20대 미만의 사람들의 혀의 상태는 거의 동일합니다. 촉촉하고 윤기가 있고 설태가 부드럽게 끼어 있는지 아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체중 증가 같은 경우도 체중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많이 찌게 되면 코를 고세요. 주무실 때 어쩔 수 없이 코골이가 생기는 거고 수면 무호흡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이 마르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입이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교정장치를 한다거나 인중이 좀 짧다거나 이런 분들은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도 타액의 증발량이 많아지는 거세요. 점액을 잘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입을 벌리고 자는 동안 우리가 마치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맞아. 점액이 증발되기 때문에 혀에 백태가 많이 생기거나 혀가 갈라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호흡기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평소에 좀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오늘 궁금증을 좀 풀 수 그래요.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좀- 어떤 분이 좀 질문해 주실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요 환절기가 되면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라지, 무, 양파를 넣어서 많이 끓여 먹거든요.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자차 같은 건 많이 안 드세요? 유자차는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설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유자차를 많이 먹잖아요. 저희 셋은 많이 먹거든요. 방송 전에. 항상 생명차도 오가차, 많이 먹고. 유자차.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요? 예. 황 선생님? 제가 오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무나 아니면 이런 유자차나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새콤달콤한 맛들이 점액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벌칙으로 레몬차, 생레몬을 네네. 먹으면 뭐 눈물 치니까, 콧물이 예. 나는 것처럼 물론 이게 과하면 위산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적정량을 달달한 이제 꿀이나 아니면 설탕에 절인 것들을 먹게 되면 이 비타민 C의 효과도 있지만 점액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목이 좀 촉촉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이 좀 있거나 체중이 좀 나가거나 네. 평소에 이런 이제 당뇨나 이런 뭐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 걸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서. 저도 평소에 기침을 자주 하는 편인데 차 안이나 그다음에 그 건조한 실내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기침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반반으로 선생님은 나뉘었어요. 다르시네. 한의사와 의견이 양방과 다르시네. 한 방에 엇갈렸어요? 네. 찬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기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로 보기보다는 우리 공기의 온도가 떨어져서 저희 정상적인 후두나 기관지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는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그 기침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관지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즘은 이제 기침이라는 건 현상이 터져야 이제 기침이라 부르는 거죠. 아까 말한 콜록 소리가 난다든지 재채기가 그쵸. 터지고 이래야 이제 기침이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건데 기침하기 전 단계의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걸 소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까지는 아니지만 늘 목을 이렇게 가다듬는다거나 특히 이제 중년의 어떤 분들이 보면 아내가 듣기 싫다고 하세요. 제발 어디 가서 그거 좀 고치고 오라고. 그 심한 경우는 이제 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목을 자꾸만 가다듬는 행동이죠. 습관적이죠.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더 견디기 힘들어 그렇죠. 하시거든요. 이런 그걸 안 하면요, 약간 불안하죠. 네. 뭔가 이걸 해줘야 내가 좀 예, 편안한 예, 느낌을 예. 받아요. 예. 일종의 틱인 거죠. 예, 방송 전에 이렇게 가글을 끊임없이 한다거나 또는 소량의 침 이런 분들이 뱉어내는 가래가 누런 가래가 있는 경우 잘 없고요. 주로 아주 미세한 미세게 침 말라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인데 이걸 끊임없이 뱉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좀 불편해진다거나 또는 내가 기침을 반드시 참아야 되는 순간에 그걸 못 참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국 노래자랑 얼마 전에 딱 이렇게 출연했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같이 기침.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안 나던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도 기침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막 너무 긴장했거든요. 긴장을 할 때 기침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짧게는 긴장은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간혹 이제 이런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되는 직업의 분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갱년기 때 열이 확 올랐다 식는다거나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술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붉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 왜 얼굴이 이렇게 붉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위쪽으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상열이나 허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위로 열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불이 올라오면 위에 후라이팬에 물이 마르는 것처럼 기관지가 약하고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살짝 누르기만 해도 기침이 맞아요. 지금 나고 예민해져 그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안에 뭔가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것 같고 저 지금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으로 되면서 혹시 이 장기침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뭐 암과 폐암이나 이런 걸로도 계속 갈 수 있는지. 장기침이 지속되면 위험한 거 아니냐? 예, 왜냐면 저 아직까지 병원에 가볼 생각은 안 했는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살짝 누르기만 해도 지금 기침이 예, 예, 나니까. 하나, 둘, 셋. 아니다. 오, 다행이다. 아니다? 다행입니다. 오, 다행입니다.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기침 자체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예. 폐암이라 그러는 것은 원인 질환이 이제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전적인 소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지 기침 자체는 저희들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되지 유전자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포변이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님도 뭐 도움 말씀 주신다면? 그 기침 자체가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기침이 반복될 경우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홍효진 씨가 이제 기침을 많이 하면서 암을 발견했듯이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죠, 그때? 그렇죠. 그때 뭐 이제 기침을 해서 암이라기보다 감기가 오래 가니까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 관리를 그 사후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기침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때 그렇죠. 이제 진작 알았었어야 됐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 생각난 건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기침을 막 심하게 하면은 흉통도 있지만 갈비뼈가 아파요. 진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나요? 자, 기침으로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 에이! 어머. 진짜요? 어떻게 갈비뼈가 부러져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육을 굉장히 심하게 수축시킵니다. 여기 특히 흉곽에 있는 근육을. 갈비뼈가? 그래서 보통 보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침 많이 하면 가슴 아프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상당 부분은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해서 오는 근육통 하나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딱딱해지면서 갈비뼈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심한 압력이 탁 들어가게 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황준환 의사님께서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 기침이라는 건 늑간근의 강한 수축으로 만드는 바람이거든요.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을 보여주면 불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떼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폐라는 걸 강하게 수축시킨 다음에 바람으로 기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늑간근의 수축에 따르는 늑간 골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흉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흉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아. 기침하다가 요실금 그렇죠. 얘기는 들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오시는 분도 기침. 있으세요.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작 전에 우리 홍효진 씨께서 기침을 오랫동안 하면서 암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을 때 설마 거기까지 했는데 기침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연관이 없지는 않는가 봐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은 생방송 도중에도 갑자기 기침이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는다고 이제 물을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니까 살에 걸리고 또. 살에 걸려서 물과 함께 기침이 맞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죠. 대사도 못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살짝 사탕? 네, 아나운서가 사탕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탕을 삼키니까 괜찮아요? 잠깐은 괜찮은데 사탕을 삼켜요? 아니 그러니까 사탕을 빠니까? 빨면서 이게 또 멘트를 해야 되니까 삼킬 때도 있어요. 저 어쩔 때는 그냥 훌떡.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효과가 있냐? 좀 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탕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침이 나올 때 사탕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있다. 사탕을 먹게 되면 사탕이 저희들 침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침샘을 자극하게 되면 입에서 침이 나오면서 그 침이 저희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그 사탕은 아무 사탕이나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왜 기침에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먹어요. 부분 좀 설명드리면 멘톨이 섞인 게 효과가 좀 더 좋으세요. 이게 사탕을 먹으면 기침이 진정되는 효과는 그 우물에서 일단 물을 길러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입에 침이라는 건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땀샘에서 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점선이라는 곳에서 점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멘톨의 그런 기운이나 화한 기운들은 그 점선에서 점액 분비를 순간 활성화시키세요. 그래서 입이 되게 말라 있거나 기관지가 건조한 분들도 그 멘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탕을 먹게 되면 레몬 사탕도 그렇죠. 그런 괜찮고요. 것들이죠. 그런 걸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침이 고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세요. 자,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기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생활 속에서 중요하죠. 아주 작은 것들만 바꿔줘도 이 기침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부터 생활 속 기침을 줄이는 습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라. 촉촉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명한 탤런트 분이 이제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쇼프로 나오셔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않는 아유, 거예요.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아실 알죠. 거예요. 차에서 절대 그렇죠. 안 튼다고. 예. 그렇죠. 그게 바로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일맥상통하는 그래요? 우리 호흡기라는 건 사실은 입과 코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있느냐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세요. 그렇죠. 우리 호흡기와 공기는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습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세요. 아까 좀 전에 이제 Q&A에서 말씀드렸던 뜨거운 물을 잠깐 치카치카 한다거나 가글 하는 것들은 그 짧은 순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이제 가습이 됐다가 그 나머지 시간이 공기가 되게 건조하다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권장 습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40에서 50%세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가 이제 우리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고 비가 잘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가을, 겨울, 초봄 이럴 때는 굉장히 건조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너무 높이는 게 아니고요. 너무 높일 때는 이제 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습도인 40과 50% 이 정도 사이는 유지하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뇨작용 음료를 피하라. 아니 이뇨 음료라는 게 뭐길래 음료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최 선생님?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불러드리면 아메리카노랄지 녹차,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엉차나 메밀차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우유가 섞인 일반 커피는 괜찮으세요.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믹스 커피나 이런 건 괜찮은데 진짜요?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이 아메리카노나 제가 불린 녹차, 네, 옥수수 이런 블랙커피 것들은 마시고. 사실은 공통점이 살이 잘 찌지 않는 것들이죠. 네, 기름진 걸 많이 먹거나 이렇게 뭐 탕수육 같은 걸 중식을 먹고 나서는 이 기름을 씻어내는 작용이 나쁘지가 않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에는 뭐 해가 될 게 없는 식품이지만 호흡기 핵심은 이제 보습을 잘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이걸 먹게 되면 소변으로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말라버리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먹어서 오줌 마려운 음료는 그렇죠. 먹지 말라 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방에서 우리 황준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비법이 3가지가 준비되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모가차. 모가차. 모가의 효능을 말씀드리면 이게 서근활락이라고 해서 기관지를 잘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꿀에 절여서 이렇게 차로 드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하실 때는 그 꼭 반드시 모가라기보다는 비슷한 형태의 맛을 낼 수 있는 유자차나 오미자차나 모가차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모가차를 우리 미녀 배우 두 분께 저희가 감사합니다.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세요. 이렇게. 네. 맛있어. 진짜 새콤하고 달콤하고 모가는 그 은은한 그 모가만의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요. 예. 네. 제가 만든 건 잘 아니고요. 만들었어요. 자, 모가에 이어서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짠. 소금? 오! 소금과 물. 소금물. 그럼 소금물이잖아요. 덕을 입이 마르거나 텁텁하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코가 자꾸만 이렇게 코딱지가 생기거나 코가 막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경제 용어로 커플링, 뭐 디커플링 이런 말을 하는데 겨울은 비염이 기침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입을 자연히 벌리고 자기 때문에 이 목이 말라버리는 거죠. 여름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느낌이 좀 덜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많이 막힌다거나 입이 좀 이렇게 텁텁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관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나 이런 소금물 형태로 가글 해주시고 수분 공급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미녀 배우 두 분께는 우리가 모가차를 대접해드렸으니까 미녀 아나운서에게는 저희가 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소금. 잘 쓰겠습니다. 긴장감 진짜 소금이에요. 네. 자, 이제 우리 황준호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세 번째 솔루션 비법은 뭘까요? 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샤워? 샤워. 목욕을 하라. 모욕을 하라. 때를 잘 밀어라?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호흡에 좀 도움되는 게 여름에는 운동, 겨울엔 목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름엔 뭐요? 여름엔 운동, 운동. 예, 겨울엔 목욕. 목욕.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건강에 도움 되는 식품을 아무리 먹는다고 바로 기관지가 활성화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땀이 잘 나는 분들은 몸에 좋은 모가차가 아니라도
같은 거나 물만 네. 먹어도 호흡기가 적셔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평소에 그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흡수된 다음에 피부로 보내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때를 밀 때 물에 좀 적신 다음에 때를 밀어야 잘 밀려지는 그렇죠. 것처럼 불려야죠.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땀도 살짝 나고 기관지 안에 수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지의 점액 분비가 이동이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건강한 연예인 중에 우리 김성환 씨. 김성환 씨는 매일 반신욕을 목욕탕 가서 하시고요. 송혜 선생님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목욕탕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 지켜보면 항상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침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가 거죠. 봐요. 그 제가 아는 그 아침에 그 뽀빠이 이상용 네. 선생님도 네네.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 뜨자마자 집 앞에 목욕탕을 가신대요. 집에 목욕이 아니라 집 앞에 사우나 목욕탕을 가셔서 거기서 그냥 30분 샤워를 하시고 찬물 냉욕을 하시고 그러면 엄청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이 목욕이군요. 조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건강에 분명히 도움되는 게 맞는데 이제 체질적으로 목욕을 하면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오래. 땀을 흘리고 나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거나 맞아요. 체력이 약한 분들은 그 피부가 얇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점액이 고일 수 있는 층이 얇기 때문에 땀을 너무 흘리고 나면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드리기를 자기가 지치지 않을 정도. 맞아. 좋다고 해서 뭐 지치지 않을 과유불급으로 정도? 너무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은 적당히 해도 되지만 체력이 약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